마이리트리어로가 드디어 방영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왜 방영 전부터 마이리트리어로가 흥행을 몰고 다녔는지, 그리고 왜 임영웅 신드롬이 만들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영웅과 아이돌, 그리고 K컬처. K컬처는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문화의 흐름인데요. SNS와 유튜브 등의 발달로 전 세계 팬들과 소통이 가능하며 시차 없이 앨범과 콘서트 등을 예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도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 산업은 한국을 대표하게 되었고 위례 먹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BTS와 블랙핑크 등 이미 해외에서 빌보드 상위 랭크되며 흥행을 거두는 아이돌을 제외하고 연령이 제한적인 산업이지만 트로트에서 임영웅님이 만들어낸 경제 규모와 팬덤은 사회적인 현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죠. 주말 황금 시간과 마이리트리어로. 임영웅은 BTS를 비롯한 아이돌, 게임, 우영우를 포함한 드라마까지 그 무엇을 갖다 비교해도 지지 않는 브랜드이자 하나의 장르가 되었는데요. 잘 키운 스타 하나는 산업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강한 부가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마이리트리어로가 방영되기 전부터 각종 매체에서는 임영웅님의 단독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드디어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솔로 트로트 가수의 리얼리티를 주말 황금 시간인 토요일 9시 25분에 편성할 수 있었을까요? 가수는 노래다. 바로 첫째는 노래입니다. 임영웅님의 곡을 들으면 노래를 통해 치유받는 느낌이 드는데요. 단순히 개인적인 느낌이 아닌 집단적인 치유입니다. 바로 이것이 임영웅 현상을 만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래에 담긴 감정은 많이 힘들었죠. 제가 당신을 안아드릴게요. 당신의 지친 마음 이해합니다. 이며 노래를 듣게 되면 나 자신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고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이름과 나란 존재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타와 함께 성장하는 서사. 또한 같은 시대에서 같이 성장한다는 느낌의 성장 스토리에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매력을 느낍니다. 5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떠난 후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 자라며 어려서부터 노래를 곧잘 불러 실용음악과에 진학했지만 오랜 무명 시절을 보냈고 모아둔 돈은 떨어지고 월세도 밀리자 군고구마를 팔며 생계를 이어나갔다고 한 방송에서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를 보며 신락 같은 가능성을 뚫고 자신의 이름처럼 영웅이 되었고 일종의 흙수저에서 성공하는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아들처럼 조카처럼 느껴지며 잘해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드는 부분입니다. 트로트 스타는 나훈아, 조용필 이후 세대 교체가 거의 멈춰 있었고 장윤정, 박현빈이 있었지만 팬덤 현상보다는 대중적인 트로트 열풍으로 소비되었죠. 왜냐하면 새로운 스타가 굳이 기성세대를 타깃으로 할 동리가 없었으며 주요 소비층이라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다움과 부드러운 남자. 또한 기존 트로트와는 다른 임영웅님만의 음악적 유연성인데요. 상당수의 트로트가 남자다움을 강조하거나 남자의 순정을 주로 담았죠. 예를 들어 남진과 나훈아의 트로트에서 보듯 사나이, 총각, 남자 등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가 제목과 노랫말에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은 남성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세를 부리는 남성도 등장하지 않고요. 바로 임영웅님의 트로트를 부드러운 남성성의 출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가부장적 남성성에 질리거나 그들에게 상처받은 여성들은 말도 행동도 노래도 조심스럽게 하는 임영웅에게 열광하는 이유입니다. 강함이 아닌 부드러움을 통해 영향력을 보여주며 무대에서 드러나는 이미지와 창법에서도 그런 면이 보이죠. 트로트 창법의 대표 기교인 흔들고 꺾고 뒤집기를 과하게 하지 않으며 다른 트로트 가수들과의 차별점을 나타냅니다. 스타와 팬이 함께 성장하는 서사. 또 다른 성장 스토리는 임영웅님 본인이 아닌 팬들과 함께하는 생태계에 있는데요.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는 2017년 5월 12일 다음 카페에 개설돼 6주년을 맞았습니다. 27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영웅시대는 6년 만에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팬카페로 커졌죠. 영웅시대는 2020년 임영웅이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우승한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2일은 임영웅의 솔로 앨범 I am 히어로가 발매된 날 초동 판매량이 110만 장 기록하며 역대 솔로 가수 초동 판매량 2위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임영웅님이 국내 위주로 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기록인 셈입니다. 또 지난해 전국 투어 콘서트는 24만 명이 관람했고 앙코르 공연의 실황을 담은 영화 I'm 히어로 더 파이널은 누적 관객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임영웅이 K리그 시축에 나서자 45,007명이 경기를 관람하며 코로나19 이후 프로스포츠 최다 관객을 동원한 경기였습니다. 여기에다 임영웅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113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독보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타에 대한 실질적인 팬덤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좋아요에서도 임영웅은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했는데요. BTS가 글로벌에서 팬덤을 확보하면서 특히 젊은 층의 인기인 것과 달리 임영웅은 국내에서 나이가 있는 여성 팬층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이돌과 전혀 다른 대상을 팬으로 확보하고 있고 K연예산업의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젊은 층에 비해 소비력이 큰 팬들은 경제적으로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영웅 브랜드의 경제 규모. 이러한 팬덤은 바로 임영웅님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만들며 기존 팬덤과 다른 엄청난 소비층을 트로트에 끌어들이며 트로트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임영웅은 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현상이 되었는데요. 최근 방송된 TVN 프리한 닥터에 따르면 임영웅은 지난 2022년에만 약 120만 장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수익은 수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글로벌 음원 시장에 하루 평균 등록되는 음원 수는 수천 곡에 달하고 음원 순위는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 안에서 100위 안에만 들어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임영웅은 이 분야의 상식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실시간에 안착시킨 노래가 평균 10곡이고 한 달 음원 매출은 30억 원이 넘어설 것으로 방송은 예상했습니다. 방송뿐 아니라 유튜브, 공연, 광고 수익까지 포함하면 웬만한 중견기업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임영웅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미스터트롯 출연전이었던 2019년 가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2만 명 수준이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70배 이상이 늘어나 149만 명에 달합니다. 이를 통해 한 달 수익은 1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상 임영웅 신드롬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이상 3분 트롯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